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 작은 도시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38살 남자입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어머니 혼자 두 분을 챙기시는 게 힘들어 보여서 아내와 함께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외동이라 언젠가는 모셔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제 아내는 탈북민입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남한에 정착한 지 4년쯤 됐을 때 만났습니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었고 말투도 거의 자연스러웠습니다. 부모님께 소개할 때 어머니가 잠깐 놀라셨지만 고생 많았겠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에서 1년 반 정도 살다가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미칠 것 같다고 하소연하셨을 때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 아버지가 힘드시면 우리가 가야지라며 흔쾌히 동의해줬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이사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집은 넓은 편이라 방은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2층 작은 방을 쓰기로 했고 부모님은 1층 안방을 쓰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리셨고 아내는 출근 전에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네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밥을 잘 먹어야 한다는 게 철칙이셔서 항상 국, 찌개, 반찬, 김치까지 4~5가지는 올리셨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맛에 길들여져서 웬만한 식당 음식보다 집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음식과 살림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밥을 점점 안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공기를 다 먹었는데 2주쯤 지나니 반 공기로 줄고 나중에는 몇 숟가락만 뜨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배 안 고파요. 아까 간식 먹었어요. 아내는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서 밥상을 빨리 떠났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점점 굳어지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입이 짧아. 며칠 후에는 저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다.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원래 밥을 적게 먹어서 그래요라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신혼집에서 살 때 아내는 밥을 잘 먹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 밥 좀 더 먹어줄 수 없을까? 아내는 응, 알았어 하고 대답했지만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난처했습니다. 어머니 입장도 아내 입장도 이해는 갔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둘 다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며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아내는 밥 먹을 때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아내에게 말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퇴근하면 아내는 방에만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쯤 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아버지도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내 아내 방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고 뭔가 끓이는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봤어.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내 아내가 혼자 방에서 전기포트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울고 있더라.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 왜 우냐고. 배고프면 부엌에서 먹으면 되는데 왜 혼자 이러냐고.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그러더라.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싫은 게 아니라고.
근데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자꾸 생각난다고. 고향에서 먹던 그 맛이 그립다고. 이 집 밥상에 앉으면 자기만 남인 것 같다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음식이 싫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 애도 어머니가 그리운 거지.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네 아내가 내 음식이 싫어서 안 먹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나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로웠던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그리웠던 겁니다. 저는 방으로 올라가 아내를 깨웠습니다. 어머니가 봤대. 네가 방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 아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 나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줘.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미안해. 네가 힘든 줄 몰랐어. 저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아내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말해?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밥이 입에 안 맞는다고 어떻게 말해? 나 진짜 나쁜 며느리 같잖아. 다음 날 아침 내 식구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네가 왜 밥을 안 먹는지 이제 알았어.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네가 미안할 거 없어. 어머니는 아내 옆으로 가서 앉으며 손을 잡으셨습니다. 넌 네 어머니가 그리웠던 거지? 네.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서요. 밥상에 앉아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서 일부러 빨리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아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나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 넘었는데도 가끔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이 생각나. 그럴 때면 나도 눈물이 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네가 북쪽에서 먹던 음식은 어떤 거였니? 아내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감자를 많이 쓰셨어요. 감자국, 감자전 김치도 남한 김치랑 달라요. 좀 더 싱겁고 젓갈을 덜 넣으시거든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럼 네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은 뭐였니? 감자국이요. 돼지고기 조금 넣고 감자 많이 넣어서 끓인 국.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제가요? 제가 어머니한테 요리를 가르쳐요? 그럼. 나는 북쪽 음식을 잘 모르잖아. 네가 가르쳐 줘야지. 앞으로 우리 집 밥상에 네가 좋아하는 음식도 올려야지. 그날 저녁 아내와 어머니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감자를 이렇게 큼직하게 써요. 너무 작게 자르면 다 풀어져서 국물만 걸쭉해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나는 보통 작게 자르는데. 남한 감자국은 작게 자르죠? 근데 북쪽은 이렇게 크게 썰어요. 저녁 식탁에 감자국이 올라왔습니다. 남한식 김치찌개와 나란히 놓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감자국을 떠서 드셨습니다. 오, 이거 구수하네. 우리가 먹던 거랑 다르긴 한데 맛있다. 아버지도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감자 맛이 확 느껴지네. 이거 괜찮은데? 아내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밥도 한 공기를 거의 다 비웠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 밥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끓이신 된장찌개 옆에 아내가 만든 감자국이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 옆에 아내가 담근 북쪽식 김치가 함께 놓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밥상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 오늘 이거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네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어머니,
옥수수밥 해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르쳐줘. 그날 저녁 밥상에는 노란 옥수수밥이 올라왔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옥수수 넣은 밥을 자주 먹었어요. 쌀이 귀해서 옥수수로 양을 채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내 손을 툭 쳤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도 가끔 해먹자. 나도 맛있더라. 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도 어릴 적에 보리밥, 수수밥 많이 먹었어. 옥수수밥도 괜찮네. 아내는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남한 재료도, 북쪽식 요리 재료도 함께 담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생각하면 속상하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내 어머니를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나도 우리 어머니 자주 생각나는데 네가 네 어머니 생각하는 게 뭐가 이상해? 아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고맙긴.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내가 고맙지. 아버지도 조금씩 변하셨습니다. 아내가 끓인 음식을 드실 때는 꼭 오늘 이거 맛있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만든 감자전을 드시면서 이거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감자전이랑 비슷한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언니가 놀러 오셨습니다. 말씀이 직설적이신 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큰어머니가 밥상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김치가 두 종류네. 하나는 제가 담근 거예요. 북쪽식으로 담갔어요. 큰어머니가 북쪽식 김치를 맛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에이, 이거 싱겁네. 김치는 좀 짜고 매워야 맛있지.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이 김치 맛있어. 나는 이게 더 좋더라. 그래? 나는 우리가 먹던 김치가 더 맛있는데. 그야 언니는 그렇게 먹어왔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맛있어.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맛있는 게 따로 있나? 먹는 사람 입맛에 맞으면 다 맛있는 거지. 그날 밤 아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이 집에 짐이 되는 거 아닐까? 무슨 소리야? 넌 우리 가족이야. 모든 사람이 다 네 음식을 좋아할 수는 없어. 근데 우리 가족은 좋아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집 밥상은 자연스럽게 남한 음식과 북쪽 음식이 섞여 있습니다. 어머니가 끓이신 된장찌개 옆에 아내가 만든 감자국이 있고 어머니가 무치신 나물 옆에 아내가 담근 김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시지만 두 가지 음식을 다 잘 드십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시며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미 가족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아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맞아. 넌 진작부터 우리 가족이었지. 어제 저녁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며느리야, 아기 태어나면 뭘 먹고 싶을 것 같아?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미역국이요. 그리고 제가 만든 감자국도요. 그래, 둘 다 해줄게. 우리 아기한테도 남한 맛, 북쪽 맛 다 알려줘야지.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는 진짜 통일 1세대네.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고, 오해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밥상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자기 음식이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고향이 그리워서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와 아내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가 풀렸습니다. 가족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야 풀린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밥상에는 남한 음식도 북쪽 음식도 아닌 그냥 우리 집 음식이 올라옵니다. 통일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가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집은 작은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밥상 위에서 시작된 통일입니다.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대화입니다. 저처럼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남한 음식도 북쪽 음식도 모두 소중합니다. 그 음식 안에는 각자의 추억과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밥상에 앉아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이 마음을 나누는 자리니까요. 우리 모두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